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육맘의 짱이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죠. 이제 점점 더울 날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한상 가득 아이들을 모아놨죠. 제가 키우고 있는 동영다육 종류들이에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개중에 잠을 자려고 슬슬 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구독자님께서 또 댓글로 동영다육에 대해서 문의를 요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오늘은 동영다육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답니다. 동영다육, 겨울에 성장을 하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영다육은 여름에 잠을 잔다라고 알고들 계실 건데요. 어떤 학회에서는 굳이 동영, 하영을 구분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 마칠 때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이 아이, 화이트 그린이죠. 동영다육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 화이트 그린이가 예전에는 몸값이 아주 거해서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았던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은 아주 몸값이 저렴해져서 보통 사람들도 화이트 그린이를 많이 접하고 또 많이 키우기도 해요. 저도 뭐 많이 키워보지는 않았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기술자님께 화이트 그린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토분에다가 이렇게 키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완전히 분지를 해가지고 처음에 저희 집에 올 때 두수가 한 4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수가 많아졌답니다. 완전 분지를 했고요. 또 이렇게 목대도 더 올리고 있고요. 하엽이 엄청나게 많이 지었죠. 또 로제트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거리대에 조금 내놨더니 약간 불그스름하게 물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 한여름에는 잠을 자러 들어가지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 분지하는 모습이 아주 매력있고 특이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키울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선물로 받고 나서 키우다 보니 이 아이의 매력에 조금 빠져가지고요. 최근에 이 아이를 하나를 더 드렸답니다. 왜냐면요, 제가 농장 영상을 찍을 때 보통 농장 촬영을 나가면 이 화이트 그린이는 거의 다육맘님들께서 영상에 한아름 별꽃으로 동산을 이룬 그런 화이트 그린이를 영상에 한 번씩 담아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두수가 뭐 많게는 100개, 200개씩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한번 가지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아주 또 통통하니 입장이 또 길쭉하면서 아주 건강해 보이죠. 초록빛도 보이면서 백분을 뽀얗게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 화이트 그린이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 조금 궁금하시죠? 초보님들은 생소하리라 생각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다음에 동영다육에 대한 종류와 관리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이트 그린이는요. 두둘레아 속 화이트 그노마라고 돼 있어요. 발음이 조금 이상하죠. 근데 학명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전형적인 동영 다육이고요. 추위에 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을 하는 아이고요. 여름에는 휴먼기로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아이는 번식을 얼굴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고 있죠. 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걸 분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아이는 분지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분지를 안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나누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로제트를 분질을 해서 번식을 하는데요.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하고 개체수를 늘린다라고 되어 있고, 잎꽂이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된다라기보다도 어렵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꽃을 피워서 꽃 수술에 암수술과 수수술을 붓으로 부비부비 해서 씨앗을 받아가지고 번식을 하기도 한답니다. 분갈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 다육이와는 달리 생장기 가을에서 봄에 분갈이할 때 뿌리를 건드리면은 성장을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거의 1년간 얼음 땡하고 움직이지 않고 성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성장기 때 뿌리를 건드리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름이나 봄에 구매를 해서 분갈이를 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름에 휴먼기라 하더라도 전혀 성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화이트 그린은 완전 단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고수님들이나 책자 여러 가지 종합해서 공부를 한 결과 여름에도 여건만 맞으면 일정량의 수분 공급을 해주고 온도와 빛의 조건이 맞는다면 조금씩 성장을 한대요. 그래서 수분 공급을 기본적으로 약간은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특징이 아까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는 이렇게 하엽이 잔뜩 지었죠. 제가 여름에 아이들 통풍을 위해서 하엽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하엽 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화이트 그린이는 하엽 정리를 여름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 멋스러움이 또 이 하엽이라고 그렇게는 돼 있는데요. 고수님께 여쭤보니까 여름에는 하엽 정리를 하지 않고 가을에 초가을쯤 해서 한번 하엽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정확한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운 대로 그대로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가 대표적인 두들레아 속이고요. 또 하나 두들레아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죠. 이 아이는 화리노사예요. 화리노사 이 아이 분지할 때 제가 분지한다 하고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완전히 얼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장이 좀 얇고 시원찮아 보였는데요. 지금 아주 쨍쨍하니 아주 예쁘고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잠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답니다. 보통 화이트 그린이가 두들레아 속이 잠을 잘 때는요 6월 하순부터 잠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환경적이나 지역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 그걸 유념해 두시고 잠을 자러 들어가면 얼음 땡 하고 거의 성장이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 두들레아과는 여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잖아요. 여름에는 물을 아주 조금씩 마디게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정도만 그렇게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수를 해도 되긴 되는데 모든 다육이는 수관이 막히면 아이들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관이 막히지 않을 정도만 수분 공급을 약간 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들었고요. 근데 요 백분을 입고 두들레아 속은 보통 하얗게 분을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을 입은 아이들은 되도록 물을 줄 때도 저면 관수를 해야 한다 하고 이제 지금부터 잠이 들어갈 시기를 맞춰서 조금씩 적응을 시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한 번에 단수를 하게 되면 조금 아이들이 안 좋아요. 여름 나기가 힘들으니까 물을 조금씩 지금부터 양을 줄여서 제가 지난번에 방울복랑 소개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80%, 60%, 40%
이런 식으로 물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단수에 들어가고요. 한여름 아주 더울 때 7, 8월에는 완전 단수를 해도 괜찮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리거나 물관이 너무 말라가지고 막힐 정도로 단수를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쪼르륵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5주에서 6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한 달 반 정도의 약간의 물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또 공용다육이 휴먼기에 잠을 자는 기간에는요, 직광이나 햇빛에 강한 데는 좋지 않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잠을 자는 아이들은 반 그늘에 두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한번 이 화이트 그린이나 동영다육을 여름에 관리할 때 아예 뿌리를 뽑아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냉장실에 보관한다라고 작년에 제가 다육이 키울 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고수님들은 그렇게 관리도 하시던데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기는 해요. 위험지수가 있다 싶으면, 또 기술이 있다 싶으면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괜찮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에 대해서 여름 관리, 잠잘 때 관리하는 물주기법이라든가 그늘에서 키워야 한다는 거, 역시나 통풍이 가장 중요해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놔두고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동영다육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들레아 속에는 레디온 비치, 블루처스, 핫세이, 하리노사, 글라우카스라고 하는 그런 종류들도 다 두들레아 속에 속하는 아이랍니다. 동영다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들레아 속 아이들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동영다육에는 에오니움 속의 아이들도 동영다육에 속한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오니움 속의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낯이 익죠. 이런 아이들이 에오니움 속에 속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까라솔도 있고, 할로윈, 또 마리드금, 또 여기 대표적인 소윈제 금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에오니움 속에 속하는 아이들인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캐시미어 바이올렛도 있고요. 할로윈, 흑법사, 까라솔, 소인제, 유적곡, 이런 아이들이 에오니움 속에 속해요. 이 에오니움 속도 동영다육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인제 금이랍니다. 제가 요 까칠이에요. 이 아이를 한번 키우다가 실패를 했고요. 이게 두 번째 도전을 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조금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을 쌓아서 두 번째 아이는 무난하게 조금 키우고 있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요 에어니움 속에 속하는 아이들, 나무 줄기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관이 이렇게 가늘은 아이들은 물을 좀 챙겨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여름에 이 수관이 고스라져서 수관이 막혀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동영다육이라 하더라도 물을 조금씩 챙겨주면서 키우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 소인제금은 조금 과습에, 통풍에 예민하고 약간 까칠한 아이이긴 해요. 그런데 물을 안 줘서 요 목대가 고스르기가 아주 쉬운 아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물을 챙겨주고 있는데요. 여름에도 완전히 말리시면 안 돼요. 물론 봄과 가을보다는 훨씬 더 적게 주셔야 되지만 수관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물을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이 소인제 금은 입장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끈적끈적하죠. 그런 게 조금 특징이고요. 가을에서 봄까지 폭풍 성장을 하고 여름에는 거의 휴먼기고, 이 아이도 저면 관수를 하면 조금 좋고요. 햇빛을 받아야 웃자람도 없고 붉은색 무늬가 조금 선명해진다는데, 제가 금 종류는 거리대에 내놓지 않고 키우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든 게 다른 집의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겁이 많아서 안전하게 키운다고 반그늘 정도에서 키우고 있답니다. 또 가장 흔한 요 까라솔도 동영다육의 에오니움 속이죠.
요 까라솔이 제가 지금 세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작은 콩분해. 빛깔이 다 다르죠. 요 아이도 아주 콩분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해 보이죠? 요 에어니엄 속 아이의 특징이요. 잠을 자러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엽이 많이 져요. 제가 지금 대충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엽 정리를 좀 하다 말았어요. 이렇게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하엽이 많이 진답니다. 그리고 잠을 자러 들어가려고 하면 물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잠이 완전히 들어간 상태에서는 물을 또 빼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키우는 할로윈이에요. 초보 때 흑법사인 줄 알고 키워서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적심도 하고 이렇게 세 개를 합식을 해서 수영이 예쁘게 키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얼굴이 아주 많이 작아졌죠. 이렇게 잠자러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로제트를 조금 얼굴을 줄여요. 그리고 못생겨져요. 여름에는 저희 기술자님이 아주 여름이 가면 갈수록 미치광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요 에어니엄 속에 특히 흑법사나 요런 마리드금, 할로윈 요런 아이들이요. 얼굴을 바짝 줄여요. 요 아이 그렇게 예뻤는데 얼굴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대로도 이렇게 꼬집기 해가지고 사두로 나온 아이도 이렇게 하엽 정리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많이 정리를 해줬어요. 여기 이렇게 하엽이 많이 있죠. 요거를 또 치우질 못했네요. 요거 보시면 또 야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잠자러 들어가려면요 하엽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요런 에어니엄 속 아이들이 제일 먼저 휴먼기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요 완전 단수하는 게 아니고요. 요런 아이들도 목대가 이렇게 가늘잖아요. 이렇게 가늘은 아이들은 수간이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소량의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소량으로 여름에도 물을 조금씩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 그늘에서 그렇게 키우셔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거의 꼬스라져 가지고요. 얼음 땡 하고 있어요. 물을 줘도 물을 잘 흡수를 못 하고요. 또 반응이 별로 없어요. 요런 아이들은요. 그래서 초보님들은 내가 여름에 이렇게 에어니엄 속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막 못생겨지고 하엽이 정신없이 지고 아이들이 말라간다 하고 그런 걸 보시고 나만 못 키우나 내가 못 키워서 아이들이 이런가 초보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원래 그런 아이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소량의 물을 조금 주면서 그늘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가을 되면 또 얼굴이 2배로 커지면서 아주 건강하니 예뻐져요. 초보님께서 못 키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여름에 관리 잘 하시고 가을이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마리드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랍니다. 하엽이 지고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지지만 가을 되면 아주 풍성하니 또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요. 동형자이기 중에 대표적인 종류가 또 한 가지가 있죠. 여기 보이는 리톱스. 말하자면 메섭류 아이들이에요. 코노, 리톱스, 5005, 요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도 동형다육에 속하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많이는 키우지 않았고 이것도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탈피라고 하죠. 탈피를 이렇게 다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탈피를 안 한다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부 탈피를 하고 있고요. 너무 말리게 키운다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겁이 나서 물을 많이 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르면 마르는 대로 이렇게 탈피를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여기도요. 약간 이렇게 웃자란 아이도 있죠. 리토스가 웃자란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이 아이가 이렇게 웃자랬어요. 그래도 탈피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전부 탈피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제각각이고 웃자란 아이도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탈피를 하는 아이도 있고 제각각이긴 한데요. 어쨌든 탈피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은 조금 마디게 준 편이고요. 이 아이는 햇빛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반 그늘에서 그렇게 키웠고요. 자리도 없었고요. 또 제가 선물을 받은 이 루비도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똑같은 아이를 또 선물을 제가 한번 받았잖아요. 또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아직 탈피를 하려고 조금 여기가 이렇게 조금 갈라진 게 좀 보이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아이도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신기로워요. 이 아이들은 제가 예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좀 신기롭다라는 것만 느끼고 있고 이렇게 모조리 제가 드린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키우게 되었는데요. 아주 이런 것도 보면 볼수록 조금씩 매력을 느껴가고 있답니다. 이 리토스도 동형 다육에 속하고요. 가급적이면 저면 관수를 해서 키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탈피를 할 때는 물을 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또 70% 80%가 탈피가 이루어졌다 하면 그때부터 물을 조금 챙겨 주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또 제가 따로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서 또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동형다육의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저 뒤에 방울복랑, 제가 키우는 방울복랑 금들이요, 저렇게 많이 컸어요. 조금 호피복랑은 아팠었는데 그대로 아픈 게 상처가 멈춰져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동형인지 하형인지 정확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백분을 뽀얗게 입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동형이다라고 그렇게 알고들 계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아이들마다 전부 동형인지 하형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며 다 외울 수도 없고요. 또 신품종 개발종들은 동형인지 하형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는 크림티인데 이렇게 얼굴도 완전히 분지했죠. 두 개로 갈라졌어요. 아주 쨍쨍하고 튼튼하고 매력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닥 뭐 계절 상관없이 물 고파 하지도 않고 물 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얼음 땡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분지를 하면서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형다육이다 하형다육이다가 특별히 구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학회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다육이는 동형이든 하형이든 키우는 데는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답니다. 여름에 잠을 자고 겨울에 잠을 자고 그 정도로 구분을 하는 정도고요. 동형다육이라고 해서 추위를 안 타는 건 아니고요. 하형다육이라 해서 더위에 더 강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자기의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형, 하형 굳이 구분을 져서 키우는 것보다는 키우는 방식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형다육도 겨울에 잠을 자고 동형다육도 여름에 잠을 자잖아요. 그거 차이일 뿐인데요. 잠을 잔다 해서 특별히 관리가 다르거나 그렇진 않아요. 조금씩 물을 챙겨주면서 아이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격에 따라서 물 관리를 별도로 다 해주셔야 되는 거. 단수를 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 물을 조금씩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많은 아이들을 다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 펜댄스나 저 방울복랑도 동형이기는 한데요. 물을 좋아하고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물을 조금씩 챙겨줘야 되는데 반 그늘에서 입장을 뚝뚝 떨구는 아이들이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형이라도 저렇게 통풍이 아주 중요한, 특별히 더 통풍을 신경을 써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물 달라고 보채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형이라고 해서 또 물을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하형도 겨울에 완전 단수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아이로 요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에키마리아예요. 빛깔이 아주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거의 물을 주지 않고 키운다라고 할 정도로 물을 안 줘요. 여름에는 완전 단수를 해야 되는 종류 중에 하나고요. 사계절에
물을 4번만 줄 정도로 물을 바르게 줘야 하는 그런 하형도 있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형이라고 해서 완전 단수를 한다거나 또 하형이라고 해서 물을 펑펑 준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하형도 여름하고 장마철은 단수를 해야 되고 동형도 역시나 여름하고 장마철은 단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동형이든지 하형이든지 키우는 데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해서 고수님들이나 학회에서는 특별히 구분지지 않고 키워도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오늘 동형다육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여름에도 동형다육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그렇게 여름 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짱이맘과 함께 여름을 잘 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짱이맘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